자, 반갑습니다. 교과서 65쪽에 중단원 학습 문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x의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우리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네, 평균 변화율은 원인인 뭐의 증가량분의, 그렇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식을 세울 수 있었죠. 이때 x의 증가량은 우리 기호로 델타 x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y의 증가량은 마찬가지로 델타 y라고도 쓰기도 하고, 만약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 꼴의 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y는 fx 곡선 위의 점 두 점 a, fa와 b, f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았죠. 이런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우리 나중에 순간 변화율로 연계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답만 구해보면요, x의 증가량은 0부터 2까지 증가했으니까 2-0분의 y의 증가량은 fe-f0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겠고, 분자식에 저 값들을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1이고 0을 대입했을 때는 1이겠네요. 그럼 대입한 걸 빼주면 2분의 2여서 평균 변화율은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대신 여기서 우리는 꼭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느냐? 변화율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변화율의 개념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기억하시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즉, 기호로 나타내면 뭘 구하라는 겁니까? f'1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풀이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극한의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fx-f1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x 플러스 지금은 1일 때 미분계수니까요,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주어진 함수에 도함수인 f'x를 구한 다음에 이 x 자리에 1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선생님이 그럼 괄호 1번은 첫 번째 방법인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면 f'1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걸 구하는 식은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fx-f1이 되겠고요. 그러면 fx식은 2x-3이고 f1은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x-1분의 2x-2가 됩니다. 자, 분모가 x-1, 분자가 2x-2인데 x가 1을 가까워지지만 1이 절대 아니므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약분하고 뭐만 남냐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2만 남으므로 미분계수 f'1은 2가 된다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함수인 f'x를 구하는 건데요, f'x를 구하는 식 역시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매번 이걸로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간단한 미분법을 배웠었죠? 그걸 바로 적용해서 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2 곱하기 x제곱의 미분 플러스 x의 미분 빼기 1의 미분이므로 4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인 f'1은 5가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를 구하는 정의, 즉 순간 변화를 구하는 정의인 이 식을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고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다항함수의 도함수는 f'1을 x를 구해서 여기다 1을 대입해서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방법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함수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라는 이 함수의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런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할 때는 우리 먼저 연속성을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명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자동으로 뭐까지 보장됩니까? 예, 연속이다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면 이 명제 대우였던 뭐도 자동으로 참여되는 거였어요? 만약 불연속이면 미분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속성을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연속성을 조사했더니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성은 조사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불가능이 되는 거고요. 연속성을 조사했더니 연속이라면 그때 미분 가능성까지 조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조사할 첫 번째 대상은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선 연속의 조건이 뭐가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먼저 함수값인 f0는 x가 0일 때 fx의 값이니까 x가 0일 때는 위에 있는 식인 fx가 0이다네요. 그러므로 함수값 f0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극한값을 구할 건데 x가 0보다 크고 작을 때 식이 다르므로 우린 두 가지 극한을 모두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좌극한 구해볼게요. 좌극한은 x가 0보다 어떨 때죠? 그렇죠. 작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죠. 그 x가 0보다 작으므로 0보다 작을 때의 식인 x가 적용이 되겠고, 그러므로 좌극한값은 0 나오겠네요. 우극한은요, x가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이때 fx식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사용하는 식인 상수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므로 극한값도 0이에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0으로 같아서 극한값은 0이고 이것이 함수값과 같으므로 x는 0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뭘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실 때는 미분 계수 역시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는 개념으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은지 확인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땐 좌미분 계수인 그리고 우미분 계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좌미분 계수를 구할 때는 우리 이런 식을 써서 구해야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또는 우미분 계수를 구할 때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fx-fa 그래서 이 둘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fx가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 저 fx를 범위에 따라서 미분을 해버려도 돼요. 우리 도함수의 미분법까지 다항함수의 미분법까지 배웠던 가정하에서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fx식이 다시 보시면 fx 부분을 보시면 리미트 fx식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상수 0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항함수로 범위에 따라 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 범위 안에서 그냥 도함수를 구해버리셔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우리 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지점에 즉 갈라지는 부분의 0 부분은 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즉 x가 0이 아닐 때의 범위에서의 미분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식인 0을 미분, 즉 상수를 미분한 거니까 도함수도 0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식이 x니까 f'x는 이것을 미분한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바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게 좌미분계수겠죠. 이것은 x가 0보다 작을 때의 식이니까 1이므로 좌미분계수는 1이에요. 그런데 우미분계수인 x가 0 플러스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x가 0보다 큰 범위의 f'x 식이므로 그냥 0이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0입니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같지 않으므로 함수 fx는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fx가 이렇게 우리가 미분할 수 있는, 즉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해결하셔도 괜찮아요. 자, 3번 문제 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해서 나와 있죠? 우리 다항함수의 미분법으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0. 그래서 c는 상수죠. 그 다음 1차식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1. 그 다음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 라는 거 배웠고요. 이런 다항식의 미분에 대해서 상수배와 덧셈과 뺄셈이 성립되므로 우리는 이런 긴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괄호 1번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미분하게 되면요. 각각의 항들을 미분해서 합쳐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x세제곱을 미분하고 그 다음 상수인 마이너스 2 그대로 놔둔 채 x제곱 미분해서 곱하고 x 미분해서 그리고 상수 3을 미분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괄호 2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곱의 미분법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곱한 것을 통째로 미분하면 두 식 중 먼저 하나의 식만 미분, 나머지 식은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이번엔 다른 식을만 미분, 나머지 식은 그대로 곱해서 더하는 이 곱의 함수의 곱셈의 미분법이 있었죠. 이것을 적용해서 괄호 2번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y''이라고 하면 먼저 앞에 있는 이 식만 먼저 미분을 해서 뒤에 식은 그대로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식을 놔두고 이 뒤에 식만 미분해서 곱하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1 그대로 놔둔 채 뒤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만 미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이 되니까 1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고요.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6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전개해주면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것들을 더해서 정답은 9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항 함수의 미분법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미분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에 관한 식도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인데요. 함수 fx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3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문제에 주어진 단서로 식을 세워야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 몇이다? 3이다. x가 몇부터 몇까지 변할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할 때. 이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할 때 변화량은 이렇게 1 빼기 마이너스 1로 할 수 있겠고, 이때 y의 증가량은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3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볼게요. 분모는 2가 되겠고요. f1은 저기다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3이 되겠고,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 빼기 a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 이렇게 지워지니까 2a가 남으니까 결국 평균 변화율은 a인데 그 평균 변화율이 3이라고 했으므로 정답 a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와 그 정의에 입각하는 식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문제를 그 정의에 맞춰서 식으로 번역하신 다음에 풀면 되는 거죠. 자, 6번 넘어갈게요. 우리 6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우리 문제 4번이었을 거예요. 되짚은 적 있었죠? 지금 f'1이 2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근데 f'1 구하는 식이 뭐죠?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게 개념이 뭡니까? 그렇죠.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변화율. 이 부분은 어떤 변화율이에요? x가 1에서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h만큼 변할 때 fx의 변화율이에요. 즉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분 계수라는 개념은 선생님 5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예,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얘는 변화율이라는 개념 안에서 순간이 될 수 있게 극한인 리미트를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0이 되고 h가 0이 되므로 이 4h도 0이 되고 h도 어차피 0이 되니까 선생님 이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죠. 어떻게든지 미분계수는 어떤 개념에 입각한 겁니까? 변화율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변화율의 뜻인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 그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식처럼 x의 증가량이 h라는 걸 맞춘 상태에서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변화율 식이 서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괄호 1번 보세요. 괄호 1번은 분모만 보면 x의 증가량이 h인 거죠. 근데 분자만 보면 기준이 되는 x의 증가량이 4h인 거예요. 이거는 변화율의 개념에 맞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분자에 있는 식처럼 fx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어디를 바꾸는 거겠어요? 그렇죠. 분모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주고 대신 원래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보상 차원에서 분자에다가도 4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써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4h분의 f1 플러스 4h 마이너스 f1이 되겠고, 자 곱하기 4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4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4h도 0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4h가 0으로 갈 때 4h분의 f1 플러스 4h 마이너스 f1. 그러면 이만큼이 f1에서의 미분계수인 f'1이 되는 것이므로 4 f'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f'1이 2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8이 되는 거겠죠. 괄호 2번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분모는 x가 h만큼 변했을 때 기준이고요. 분자는 x가 마이너스 2h만큼 변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워진 y의 변화량이에요. 둘의 기준이 맞지 않으므로 지금도 변화율의 개념에 입각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모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상쇄시켜야 될 분자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h분의 f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 상수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 이 앞에 있는 이 식이 f'1이 될 것이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2,fa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 이 부분을 우리 단서로 활용해보죠. 즉 기호로 나타내보죠. 함수 fx 위의 점 2,f2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4라 우리 미분의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미분 계수인 f'A의 기하적 의미가 뭐였어요? 기하적 의미기는 y는 fx 그래프 위의 x는 a에서 그은 접선의 뭐와 같았습니까? 그렇죠. 기울기와 같았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해주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x는 2에서의 미분계수인 f'2가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인 4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고, 이걸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f'2 구하는 식인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는 fx-f2가 4랑 같다는 거죠.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항상 여기서 실수하네요.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의 값이 4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지금 문제를 계속해서 읽어봤더니 이제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녀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이쁘게 잘 변형을 해서 이 식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변화를 주면 되겠습니까? 분모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여기 x 마이너스 2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풀어보면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저걸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분의 fx-f2가 되겠고요.
우리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것을 분리해주면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fx-fe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1로 식을 분리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문제에 주어진 이것이 f'2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저게 4죠. 그럼 4 곱하기 여기에 있는 식을 계산해주면 12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러한 극한에 대한 식을 만족할 때 f'4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계산의 성질도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f'4를 알고 싶으면 어떤 식을 세워야 돼요? 이런 식을 세워야 돼요. 리미트 x가 4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4분의 fx-f4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4 플러스 h 마이너스 f4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식의 형태를 보니까 이 녀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이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먼저 주어진 이 식의 극한을 구하려고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인 4를 대입하게 되면 분모가 몇이 됩니까?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반드시 분자도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리미트 x가 4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0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 이 상수 1을 어차피 극한값이 x가 4로 가든 몇으로 가든 1일 것이므로 빼낸 다음에 이항을 시켜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4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뭐가 가능한 함수라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근데 미분 가능하면 뭐까지 보장되나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보장되므로 함수 fx는 지금 연속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속함수라는 얘기는 fx가 x가 어떤 지점이든 간에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x는 4에서의 fx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건 그때의 함수값도 1이라는 것이므로 f4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작정 이렇게 우리가 습관대로 이거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f4가 1이네 가 아니라 그 사실 안에는 함수 fx가 애초에 미분이 가능했고 미분이 가능했으므로 함수 fx가 연속 함수고 그래서 함수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므로 f4가 1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 1 대신에 f4로 바꿔 써도 되겠네. 위의 식을 바꿔 써주면 리미트 x가 4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4분의 fx-1을 f4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게 결국 뭐 구하는 식이에요? f'4 구하는 식이고 이게 5라는 거죠. 정답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가끔 문제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식만 보고 f1은 4구나 라고 바로 결론 내는 친구 있는데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또는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9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x가 2가 아닐 때는 x-2분의 x제곱 플러스 3x-10이라는 식을 갖고요. x가 2일 때는 a 플러스 1이라는 상수의 값을 갖는데요. 이 함수 fx가 x는 2에서 뭐가 가능하대요? 미분이 가능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미분 가능하라는 걸 활용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미분 가능이면 뭐라고요? 연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연속이라고 말해주면 될 단서를 한 번 더 너희가 알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단서로 바꿔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금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으니 결국 이거는 함수 fx가 x는 2에서도 연속이구나라는 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 fx는 x는 2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쓰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미분 가능할 때 쓰시면 되죠. 지금 x가 2가 아닐 때 식 보세요. 이 식 우리 미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아직 얘를 미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미분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연속이다라는 단서죠? 이 연속이라는 단서를 풀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함수 fx는 x는 2에서 연속이라는 건 x는 2에서의 함수값인 f2와 x는 2에서의 극한값인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저 식을 그대로 세워보면 f2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a 플러스 1이고요. 극한값인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요.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자, 저 식 바로 인수분해를 해버리죠. 그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5고 약분이 슉슉 되니까 남는 식에 2를 대입해서 7이네요. 그럼 이 7인 극한값이 함수값인 a 플러스 1과 같아야 되므로 a는 6이다 하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리와 정의에 대한 사고가 없이 습관적으로 이 유형 형태, 문제의 형태를 보고 유형을 파악하시잖아요. 그것만 보고 문제를 그냥 풀었다가는 만약 문제에서 그러한 걸 노리고 함정으로 그런 유형으로 무조건 풀 수 없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정확한 개념과 정리와 정리들을 숙지하고 계셔야지 수학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2차 항의 개수인 a와 1차 항의 개수인 b를 구해야 되는 상태죠. 그리고 주어진 단서로는 f1이 8, f'1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입해서 a하고 b에 대한 식 두 가지를 얻어내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로 f1이 8이라는 걸 써먹으면 그대로 저 주어진 함수식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한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8이라는 게 되니까 a 플러스 b가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서인 f'-1이 0이라는 걸 써먹기 위해선 저 주어진 함수 fx의 도함수인 f'x를 구하면 2ax 플러스 b가 되는 것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f'-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 이게 0이므로 b는 2a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이 사실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a 플러스 2a는 즉 3a는 6이므로 a는 2 다시 이 사실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b는 4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1번 보겠게요. 자, 다음 함수 fx가 식이 좀 특이하네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f'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 f'는 뭐겠어요? 예, 값이에요. 미분계수 값. 얘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라는 거죠. 따라서 저게 상수인데 저걸 문자로 인식하거나 식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본다면 저게 모르는데 어떻게 또 미분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f'2는 저게 상수 값이니까 그냥 이 1차항 x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f'-1을 구해달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답을 구하려면 우리 필요한 게 뭡니까? f'x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f 프라임 x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이 식을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시면요 6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되는데요. 이 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f 프라임 2가 몇인지를 알아야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f 프라임 2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주어진 식의 x 자리에 2를 대입하죠. 그러면 f 프라임 2는 2 대입해서 6, 4, 24 빼기 2는 4 빼기 f 프라임 2가 되겠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2f 프라임 2가 20이므로 f 프라임 2는 10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요 대입해주면 6 더하기 2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대상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개념과 기호를 정확히 아셔야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철저한 개념 이해를 밑바탕에 놓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시면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구해야 될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서가 이러한 극한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이 식을 우리가 잘 번역해서 이 식에서 얻어낸 정보를 이 함수 fx에 대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의 우리가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식 잘 보시면 어디서의 뭐를 구하는 식과 비슷합니까? 그쵸?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인 f'1을 구하는 식과 비슷하죠. 하지만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른지 비교하려면 원래의 식을 써줘야 되겠죠. 즉, 이 식과 비슷은 하지만 다릅니다. 뭐가 없어요? 예, 이런 f1 플러스 h 같은 항은 두 개나 있지만 필요한 f1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식 사이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자, 주어진 저 식을 다시 써보면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3h 이렇게 돼 있는 것에 우리가 빼기 f1을 추가해주면 이 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근데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상쇄하기 위한 f1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이쪽에서 또 이러한 미분계수 식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분리를 해보게 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그 다음 식은 상수인 마이너스로 빼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1 마이너스 3h 플러스 마이너스 f1이 되겠네요. 자, 앞부분은 어렵지 않죠. 단 여기 있는 2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건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앞에 있는 2도 마찬가지로 앞에 상수로 빼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1인데, 우리 이 부분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분모에 여기에만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식이 변하지 않게 분자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앞의 식은 2분의 1 f'1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므로 이걸 계산하면
이 F'1이 6이다. 즉 F'1이 3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주어져 있던 fx식인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미분해서 얻은 도함수인 f'x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에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3이라는 걸 이용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2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3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두 학생이 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g'1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학생이 말한 단서를 보시면 곡선 fx 위의 점 1,1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2야라는 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정보는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1이다. 즉 f1이 1이다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이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이용해서 f'1이 2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g'1을 구하기 위해선 이 gx란 식을 미분해야 되는데요. 그럼 g'x는 함수 두 가지가 곱해져 있는 함수이므로 곱의 미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곳에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해 주시면 g'1은 이걸 미분한 2x 플러스 3에다 1을 넣은 5 곱하기 f1 그 다음 저 식은 그대로 놔두고 4 곱하기 f'1이 되겠죠. 대입해 주시면 f1이 1이니까 5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정답은 13이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시면 f'x가 두 다항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x-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진 단수가 무엇이냐? f'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는 말이겠죠. a를 구한 다음 식을 완성해서 f'1 f'1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인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f'x를 미분한 도함수를 얻어야겠죠. 그럼 f'x는 먼저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을 미분, 뒤의 식은 그대로 더하기 앞에 있는 식은 이번에 그대로 뒤에 있는 식의 미분이 되겠고요. 해주면 얘는 1이 되니까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2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여기서 물론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지만 선생님 정리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 지금 x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면 a를 대입할 건데 a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서 식의 계산이 간단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개하지 않고 그대로 a를 대입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더하기 여기는 0 곱하기 2a 마이너스 4니까 그냥 0이 돼서 없어지죠. 즉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고 이걸 이항시켜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a가 2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a가 2인 걸 구했으니 f'x 구했죠. 지금도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한 정답을 구할 거니까 이 상태로 놓고 그냥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f'1은 1을 대입한 1 빼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2 빼기 4 그럼 여기는 0이 싹 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와 y, 즉 어떠한 실수를 넣어도 이 식 fx 플러스 a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3xy라는 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식을 조금 파헤쳐 보면, 이 식을 분석해 보면 우리 x자리에 몇 가지 예시를 넣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f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3 곱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뭐 좌변에 있는 이 f0 더하기 0은 그냥 f0이죠. 이렇게 되니까 f0 하나씩 2항에서 없어지면 우리 여기서 f0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죠. 이걸로 다른 항도 알 수 있어요. 몇도 알 수 있을까요? 쌤이 잠깐 착각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f0가 0이다라는 단서 이걸 얻은 거는 이 뒤에 문제 푸는데 꼭 쓰일 거고요. 이 식의 구조를 조금만 더 보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f1 더하기 1은 f1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니까 f2는 2f1 플러스 3 이런 식의 관계식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식의 구조를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대입을 해본 거고요. 자, 이제 정답으로 뭘 구해야 돼요? 주어진 단서인 f'0가 2라는 걸 이용해서 f'2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답으로 구해야 될 이 녀석을 구하는 식을 써보죠. f'2를 구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을 구할 수 있어요? f'2를 구하는데 첫 번째로는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fx-f2라는 식을 구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2 플러스 h-f2라는 식을 이용해서도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단서인 이 식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 식을 이 첫 번째 식에다 적용할 곳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식이 어떤 부분에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의 식을 이걸 1번 식이라 할게요. 1에 x에 2를 y에 h를 대입한 거죠. 그러므로 f2 플러스 h는 f2 플러스 fh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h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갖고 정답인 f'2를 구해볼 겁니다. f'2는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가 되겠고요. 우리 주어진 저 단서의 식인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fh 플러스 6h 마이너스 f2가 되겠고 f2는 이렇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식을 좀 관찰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6h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아직 안 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f'0가 2라는 거 안 썼어요. f'0는 리미트 예를 들어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f0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이 식을 비교했을 때 f0가 부족하죠. 그런데 f0가 몇이죠? 앞에서 구한 거에 의하면 0이니까 없지만 우리가 이 안에 f0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식을 이렇게
보시고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0 플러스 6h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방하죠. 왜냐면 f0가 0이니까. 그럼 이렇게 본 상태에서 우리 식을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분리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f0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갈 때 h분의 6h. 근데 이건 h가 약분되니까. 그래서 앞에 건 f'0가 되고 뒤에 건 6이 돼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을 알기 위해서 우리 도함수 구하는 식 또는 미분계수 구하는 식의 정의를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어요.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16번에 있는 이 식을 보시면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극한의 값이 4라는 걸 이용해서 a하고 b의 값을 알아내라는 건데요. 먼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첫 번째로 fx가 3차 함수예요. 즉 다항함수죠.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그리고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1을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므로 분자도 몇이 돼야지만 0이 돼야지만 이런 4와 같은 상수의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1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이 0이 돼야 되겠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리미트 x 플러스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1의 극한값이 3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의 값인가요? 그렇죠. 우리 x 플러스 1이 x가 1로 갈 때 2로 가니까 결국 이거는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니까 함수값인 f2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f2가 3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앞에 있는 이 문제식에 대입해주면 a, b에 대한 단서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단서를 찾아서 저기다 적용시키면 a, b에 대한 식을 하나 마저 얻어내서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 주어진 식을 사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 분모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저 3을 f2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분자 형태만 보면 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할 때 함수의 증가량입니까? 예, x가 2에서 x 플러스 1로 변할 때 함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분자 부분인 거예요. 그럼 분모에서도 그렇게 나오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이 x-1을 잘 보시면 이 x-1은 x 플러스 1에서 2를 뺀 거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겠죠. 예,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식을 조금만 좀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이런 열린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는 x 플러스 1 빼기 2분의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2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이 부분이 0 여러분들 불편하다면 우리 치환하면 되겠죠.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로 가니까 우리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주면 정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해해도 되겠죠. 이거라고 하면 x가 1로 갈 때 t는 2로 가니까 이 식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2분의 ft-f2로 볼 수 있으니 이건 결국 f'2를 말하는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쭉 계산해 보면
F'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고, 그것이 4라고 했으므로 F'2가 8이라는 단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단서 모두 얻었습니다. F2가 3, F'2가 8이라는 단서를 저 주어진 fx 다항함수식에 적용을 해서 a, b에 대한 식 두 가지를 얻으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f2가 3이라는 걸 적용시키면요,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3이니까 2a 플러스 b가 5라는 식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f'2가 8이라는 식을 쓰기 위해서 저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인 f'x를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 여기다 적용시키면 12 플러스 a가 8이므로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얻을 수 있네요. a가 마이너스 4임을 대입시키면 b는 플러스 1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마지막 17번 볼게요. 자, 다항식 x 10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데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래서 px를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이 안에서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누려고 하는 식인 px는 나누려고 하는 식인 x-1의 제곱 곱하기 몫인 qx 플러스 rx가 될 텐데, 이때 나누는 식이 x-1의 제곱, 즉 2차이므로 그 나머지는 무조건 2차보다 작은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1차식보다 낮은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에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x의 10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1은 나누는 식인 x-1의 제곱 곱하기 몫인 qx 모르니까 이렇게 나타낼게요. 플러스 나머지인 rx인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 아까 말한 대로 1차식일 거예요. 최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나머지죠. 자, 그럼 이 식에 어떠한 조작들을 해야 a와 b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보시면, 내가 qx를 모르기 때문에 이 qx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어지는 게 제일 최선이에요. 베스트죠. 그러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식이 0이 되면 좋으니까 x의 1을 대입해보는 게 좋겠네요. x의 1을 대입시켜보면 1의 10제곱, 그러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1은 0 더하기 a 플러스 b가 돼서 a 플러스 b는 7이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그래도 아직 모자라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어진 이 위의 식을 통째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 10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은 x-1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이 등식을 통째로 미분을 해보면 10x 9제곱 플러스 10x는 이거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서 2x-1 곱하기 qx 더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a가 되겠고, 이 식의 x에다가 또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qx와 q'x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럼 대입시켜주면 10 더하기 10은 a가 되니까 a는 20이고요. 그럼 a 더하기 b가 7이 되려면 b가 마이너스 13이어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인 나머지는 무엇이 되겠다? 20x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겠다 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꼭 정확한 정석적인 풀이 방식을 익히시고 그 이후에 빠르게 계산하는 풀이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익히십시오. 정확한 이해 없이 로피탈의 정리나 편미분 같은
빠른 계산과 빠른 문제 풀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버리면 정작 배우지 않은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정석적이고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는 풀이법을 익힌 다음 그걸 다 아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풀이법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 그런 풀이법이 알고 싶다면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알려드릴 건데 단 여러분들이 그 전에 사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들이 이해돼 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